Welcome to Daily Briefing News from Korea. We are providing the fastest, latest news for you. Please subscribe and like our channel. 2024년 1월 3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금투세 폐지 추진에 대한 평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월 2일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개장식에 참석해 구태의연한 부자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등 금융투자로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해당 소득의 20%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금투세 폐지 추진은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이는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감소시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금투세 폐지 추진에 대한 평가는 긍정과 부정으로 나뉘고 있다. 긍정적인 평가 측에서는 금투세는 과도한 과세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을 왜곡시킨다며 금투세 폐지는 국내 주식시장의 활성화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부정적인 평가 측에서는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과도한 세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금투세 폐지와 함께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오히려 소액주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금투세 폐지 추진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야당과 전문가로부터 주로 나왔다. 야당은 금투세 폐지가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야당은 금투세 폐지가 부자 감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여야 합의를 깨는 독단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금투세 폐지 추진은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야 합의로 이미 도입이 확정된 정책을 뒤집는 것은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금투세 폐지가 과연 부자 감세로 이어지지 않고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이다. 대통령실 주요 뉴스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경제계 신년 인사회 참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경제인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전 세계를 누비며 시장을 개척하고 수출로 경제 위기를 돌파한 덕분에 수출이 확실하게 살아났고 물가 안정과 높은 고용률을 달성할 수 있었다며 경제인들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이어 국민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활력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 6단체장을 비롯해 400여 명의 경제인이 참석했다. 특히 우리 경제의 미래인 청년 기업인 100명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외에 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석 경제수석, 이도훈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 신임 비서관 등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이관섭 비서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 신임 비서관 등 3명을 임명했다. 또 사이버 특별보좌관의 임종인 고려대 교수를 임명했다. 이관섭 비서실장은 대통령실 비서실장으로,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으로, 성태윤 정책실장은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각각 임명됐다. 임종인 사이버 특별보좌관은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을 역임했으며 사이버 보안 분야의 전문가로 꼽힌다. 이상 기사에 대하여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계 신년 인사회 참석은 새해 경제정책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은 이날 기업인들에게 새해에도 경제계와 정부가 원팀 코리아로 더욱 힘차게 뛰자고 당부하며 첨단 산업 육성, 청년 스타트업 지원,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등 다양한 경제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신임 비서관 등 임명은 대통령실의 조직 구성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임명한 비서관 등에게 국민의 뜻을 받들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제 뉴스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기재부 위기 상황 발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기재부 시무식에서 난제가 많은데 대응이 뒤처져 기재부가 위기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물가 안정과 민생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태영건설 워크아웃 대응반 가동. 국토교통부는 3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 대응반을 가동했다. 국토부는 태영건설의 건설 현장과 부동산 PF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협력업체의 피해가 없도록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최저한세 15% 시행. OECD 회원국은 2일 현지 시간 다국적 기업에 대한 글로벌 최저한세 15%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 기업이 전 세계 어디에서 사업을 하든 최소한 15%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이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한국의 다국적 기업은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에 따른 과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 110억 달러 반도체의 봄 기대. 한국의 12월 수출은 680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2% 증가했다. 이는 2011년 12월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이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110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43%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수요 회복에 따라 반도체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분석. 최상목 부총리의 기재부 위기의 발언은 그동안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향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의 태영건설 워크아웃 대응반 가동은 건설업 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건설업 지원 방안의 조속한 발표가 예상된다. 다국적 기업에 대한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은 한국의 다국적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 호조는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보여주는 것으로 반도체 수출 호조가 지속될 경우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안보 뉴스입니다. 북한, 선거 전 서해 도발 가능성. 북한이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해에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조선일보는 3일 북한이 천안함 때처럼 서해에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군은 북한이 하마스식 기습 침투 등 다양한 방식의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대비하고 있다. 군은 도발이 감행될 경우 즉시 강력히 대응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서해 도발 가능성은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북관계의 긴장을 고조시킬 것으로 보인다. 군의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태열 외교장관 후보자, 강제동원 재판거래 의혹. 한겨레는 3일 조태열 외교장관 후보자가 차관 시절 강제동원 피해자 승소 판결을 뒤집기 위해 법원과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2020년 12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의 배상 판결을 받은 후 법원과 피해자 측을 만나 배상 판결을 뒤집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조 후보자는 법원의 피해자 측이 배상 판결을 취하하는 대신 일본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태열 외교장관 후보자의 강제동원 재판거래 의혹은 후보자 자질과 역량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신원식 국방장관, 독도 영유권 분쟁 인정 논란. 신원식 국방장관이 의원 시절 SNS에 독도는 영유권 분쟁 지역시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신 장관은 2022년 7월 국방부 교재에 독도가 분쟁 지역으로 표기된 것에 대해 일본이 독도 영토 분쟁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한 내용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신 장관이 직접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신원식 국방장관의 독도 영유권 분쟁 인정 논란은 한일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신속한 해명이 필요하다. 기타 뉴스입니다. 공무원 보수 2.5%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3일 공무원 보수를 2.5%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 인상률이다. 이번 인상으로 9급 공무원의 초임은 25만 원이 인상되어 3,012만 원으로 오르게 된다. 또한 7급 이하 공무원의 정근수당이 확대되고
군병장 월급이 100만원에서 125만원으로 인상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인상이 공무원 처우 개선과 인재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대학 무전공 입학 확대 검토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수도권 대학 정원의 5에서 25%를 무전공 입학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 국립대는 정원의 30% 이상을 무전공 입학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무전공 입학은 고교 졸업 후 바로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아니라 1에서 2년간 대학에서 기초 학문을 공부한 후 전공을 선택하는 제도이다. 교육부는 대학 혁신을 위한 방안으로 무전공 입학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초중고 1인당 교부금 10년 뒤 3천만 원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초중고 1인당 교부금이 10년 뒤 3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초중고 1인당 교부금은 약 2,400만 원이다. 그러나 학령 인구가 계속 감소할 경우 2034년에는 1인당 교부금이 3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교부금 배분 방식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이돌봄 이용료 10% 추가 지원책이 마련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맞벌이 가구와 한부모 가구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이돌봄 이용료를 10%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맞벌이 가구와 한부모 가구 중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구이다. 지원 금액은 월 최대 10만 원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맞벌이 가구와 한부모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일자리 유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체감 변화 강조하였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정부 시무식에서 윤석열 정부 3년 차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세제 개편, 규제 혁파, 노동개혁 등 3대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경제 활력을 높이고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한 과학기술 강국으로의 도약, 인재 양성, 지역균형 발전 등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 흉기 피습 관련 소식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방문 중 흉기 피습을 당했다. 용의자는 60대 남성으로 이 대표를 향해 18cm 길이의 흉기를 휘둘러 경정맥을 손상시켰다. 이 대표는 병원으로 이송돼 2시간여의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용의자를 현장에서 검거하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용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이재명 씨라고 외치며 살인 의도를 밝혔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여야는 일제히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이 대표의 빠른 쾌유를 기원했다. 일본 강진 소식 업데이트입니다. 일본 남부 오키나와현 근해에서 3일 오전 1시 25분께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일본 최남단 섬인 오키나와현과 규슈 일부 지역에서 건물 붕괴, 화재, 정전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일본 정부는 사망자가 최소 55명에 이르고 부상자가 4천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약 5만 7천 명이 피난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위로전을 보내고 피해 복구 지원을 약속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진 해일 우려에 따라 동해안 도시 현장 점검 등 비상대응반을 가동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재난 문자가 1시간가량 늦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또한 일본 정부가 쓰나미 경보에 독도를 포함한 것도 갈등을 키우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 시무식이 있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3일 시무식에서 구속 압수수색 제도 개선과 재판 장기화 해소 등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구속 압수수색 제도에 대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 장기화 해소를 위해 소송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판 진행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을 시사했다. 디스커버리는 재판 개시 전 양측이 증거를 공개하고 이에 대한 감정을 미리 받아두는 제도이다.